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오브젝트 트래커 두 번째 시간.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일단 어,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션을 먼저 셋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열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처음에 열린 상태로 뭔가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은 모그래프에서 폴리에펙스를 줄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그냥 face front라고 face front polyFX라고 주고 여기다가 이펙터에서 플랜 이펙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름도 face front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forF에서 리니어 값을 줄게요. 자, 리니어 값을 준 다음에 얘네들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거를 로테이션 툴로 Shift 키 누르고 90도로 딱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만들 거예요. 일단 리니어 필드에도 이름을 바꿔줄게요. face front. 일단 뭐 기본 세팅 값으로 두고 여기만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Z축 그다음에 스케일을 relative 마이너스 1로 조절 볼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키를 줄 거예요. 그래서 face에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키를 줄 겁니다. 그래서 한 40프레임 근간으로 쫙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생길 때 보시면 여기가 얄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시뮬레이션에서 두께를 줄 거예요. 글로스 서페이스 가지고 글로스 서페이스 가지고 줄 건데 프론트 페이스 프론트 thick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subdivision은 제로로 주시고요. subdivision을 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subdivision을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기죠. 여기서 perspective로 해서 볼게요. 그죠? 이렇게 두께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께가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면이 깨져 버려요. 두께가 생겼기 때문에 면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로 해볼까요? 깨지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둥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만들어지는 거에 동시에 키를 줘가지고요. 빼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처음에만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쓱 만들어지게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그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요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노그래프에서 폴리FX에서 이름을 헤드 백이라고 주고요. 여기다가 뭐 주면 돼요? face front plan, face front linear처럼 똑같이 plan 주시고 이거는 헤드 백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약간 이렇게 relative로 마이너스 1 주셔도 되고 리맵으로 마이너스 1 주셔도 0으로 주셔도 되죠. 그죠? 이거는 for하고 관련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겨볼게요. 여기 보이죠? 얘도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얘가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가루긴 하다, 그죠? 이게 모델링 자체가 소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너무 가루다, 그죠? relate
팁으로 맵으로 줄게요. 그냥. 일단 얘도 이름 바꿔서 키를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게 만들어질 때쯤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나오는데 조금 늦은 타이밍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릴게요. 봅시다. 그죠? 좀 더 올려놨어도 되겠죠? 그래서 샥 이렇게. 하고 탕 닫히면 되겠죠 이제. 얘도 뭐 두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께를 줄게요. 이것도 해서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래서 얘는 뭐 좀 빨리 줄어들어도 큰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맞춰줘. 뒤쪽은 어차피 이쪽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죠? 조금 빨리 줄어들어도. 그리고 요쯤에서 요 Faith Front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디에 키가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포인트가. 키 주고 탕 닫히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탕 닫히는 부분에서 지금 그냥 쓱 닫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F 커브 보시면은 포지션만 볼게요. 로테이션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다가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등속이에요. 이것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easy in으로 바꾸시고요. sorry, linear로 바꾸고 이거를 easy in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다가 탕 닫히겠죠. 탕 이렇게. 그러니까 닫힐 때 원래 탕 이렇게 닫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탕 이렇게. 그죠? 좀 더 과감하게 때려보면 이 정도까지가 나오겠죠. 탕 이렇게. 탕 하고 불빛 탁 켜지게 이런 식으로. 쓱 탕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트래킹이 참 이상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숙였는데 이거는 전혀 숙이지 않고 있어서 트래킹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게. 그죠? 헤드를 켜서 볼게요.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지금. 근데 로테이션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 정도까지 꺾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죠? 지금 이게 거의 그냥 들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혀 안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턱이 조금
얇아요 일단은. 볼게요. 탕 하고 그다음에 들었죠 이렇게 다시.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니까는 카피를 안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키를 카피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열어서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툭 튀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좀 포인트를 많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이런 데서 덜컥거리긴 하거든요 지금. 그죠? 약간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스케일이 한번 툭툭툭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를 키를 하나 주시고 키를 하나 줄게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전 프레임하고 본 프레임하고 한번 쓱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Z축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Z축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Z축으로 제가 조금 키를 한번 줘볼게요. 좀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아까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졌죠. 뒤에 머리카락이 살짝 보이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그죠? 조금 구조가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Y축 축으로 좀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머리를 조금 더 키우면은 사실 약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만 머리를 살짝 키우면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상쇄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마스크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약간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서 나중에 뭐 닦아내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했고요. 얘가 이제 뭐가 슝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팡 깨지는 장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 똑같은 걸 카피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인데 오브젝트 트랙 가이드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브젝트 프랙처 라고 할게요. 프랙처 가이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 땅 때리는 이 타이밍에 얘랑 바꿔치기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치기가 될 거라서 디스플레이 태그를 다 주시고 visibility 모드를 해주겠습니다. visibility 모드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간단히 거기서 볼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탕 튕겨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세이브를 하나 해놓고 자, 스피어를 하나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 에디터블 하신 다음에요.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카피한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일단 싱킹 파티클, 그러니까 익스프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쓰면 되는데, 자, 먼저 이 친구를 파티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싱킹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임의로 TP라고 해놓고 익스프레소를 주죠. 그다음 이 친구 자체를 파티클화 시켜놓고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요소로 얘를 깨트린 다음에 그 요소에 파편적인 요소들을 추가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가벽을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가벽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요. 데이터를 해놓겠습니다. 이거를 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는 아닌데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오브젝트인데 얘는 이제 모션이 있는 거라고 잡시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 hit이라고 할까요? 맞추는 오브젝트라고 일단 이름을 만들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얘는 사용될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모그래프에서 제가 보로노이 프랙처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보로노이 프랙처를 주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더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더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콜라이드 바디를 줄 거고요.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이드 시켜놓고 이 친구한테는 오브젝트 hit이라고 만들고요. 지금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더 파편을 더 주셔도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포인트 어마운트 값을 높여주시면은 더 깨지죠. 20개 정도만 할게요. 일단은 seed 값을 이렇게 뭐 좀 바꿔줘가지고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한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리기드 바디 주시고 오다이나믹스 or. 자, 근데 이거 키를 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키를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는 이 상태로는 키를 만약에 내가 줘볼게요. 그래서 15프레임 정도 가서 이렇게 당겨왔어요. 다이나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트리거를 immediately, 그러니까 바로 즉각 실행되라가 아니라 뭔가 부딪히면 실행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뭔가 부딪히는 게 없으면 그냥 애니메이션 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부딪히자마자 어떻게 돼요? 팡 깨지죠. 탕 깨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프리션 값 좀 올릴게요. 팡 이렇게 탕 올리시고요. 매스 값을 조금만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조금 무게가 있는 형태로 갈게요. 그럼 조금 이게 깨지는 것들이 좀 묵직하게 깨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동일한 기본 조건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일단 싱킹을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를 파티클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싱킹 파티클 세팅에서요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합시다. 그냥 오브젝트라고 해서 제가 레드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엑스플로러에서 보시면 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본이라고 제너레이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의 p본. 그래서 이걸 꺼내주시고 본은 나는 한 개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파티클로 재생성해낼 거냐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프타임 300프레임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라는 거고요. 그룹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지어줄 거예요. 오브젝트 그룹으로 지어줄 거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파티클이 돼야 되겠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파티클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친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얘랑 관련 있게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p패스를 항상 통해야 되죠. 뭔가 이 친구한테 뭔가 장난을 쳐야 되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요. 여기다가 쉐입을 줘요. 제너레이터 스탠다드에서 쉐입과 스케일을 같이 주죠. 이렇게 쉐입과 스케일을 주겠습니다. 쉐입에다가 뭘 넣어요? 이 친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에서는 스케일이 아니라 스케일 하지 말고 사이즈로 합시다. 스탠다드에서 사이즈로 사이즈로 가시고 이거를 100%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려줄게요. 이제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쉐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안 나오죠. 당연히 시뮬레이트에서 지오메트리를 주셔야 돼요. 나오죠 이제. 그죠? 실제로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이렇게 오브젝트 파티클 지오메트리로 바꿀게요. 자 그럼 이러면 사실 이걸로 파티클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위치가 여기에 있다. 근데 파티클 위치는 안 바뀌죠. 얘 위치는 바뀌었는데 계속 여기 중점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 디폴트 값으로 여기 생성이 되잖아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든지 간에. 그죠? 이 값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의 위치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어떤 파티클이라든지 어떤 오브젝트 혹은 뭐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 곳에다가 저장을 해서 한 곳에서 비빔밥처럼 버물려 가지고 하나의 완성형 형태로 셋업을 시켜주는 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미 파티클의 스탠다드에 보시면요, 셋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셋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설치할 때 셋업 하죠. 인스톨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인스톨 같은 거 하잖아요. 셋업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셋 데이터. 셋업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 얘가 물어봐요. 나 지금 셋업 할 건데 파티클 줄래? 얘죠. 파티클 그룹. 오비제이 파티클 그룹이죠. 이 친구죠. ppass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 있어. 파티클. 고마워. 야, 근데 뭐 할 거야? 얘 위치에다가 이걸 맞춰야 된대. 아, 그래? 그러면 얘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치를 맞춰야 돼. 위치? 아, 위치가 이동이 됐구나. 포지션이 이동이 됐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의 포지션과 이 친구의 포지션을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일로 가버리죠. 그죠? 다시 옮겨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위치대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죠? 옮겨갔죠. 또 파티클이 가려보면 알잖아. 그죠? 자,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션 값을 맞추려면은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차 같은 경우는 축을 맞춰주는 거예요. 축을. 이거는 이런 셋 데이터 같은 부분에서는 얼라이먼트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오브젝트 개념에서는요, 매트릭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좌표에다가 내가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로컬 매트릭스 값으로 얼라이먼트에다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딱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값 자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공식 자체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하나의 파티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ppass에서 윈드나 그래비티나 뭐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뭐 날린다든지 아니면 공중에 붕 뜨게 만든다든지 어떤 위글 같은 현상 같은 걸 만든다든지 자연스럽게 포스 값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씬을 만들었는데 주변에 막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윈드나 이런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어떤 오브젝트들이야. 그러면 이런 본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객체에다가 파티클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얘가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탕 깨져야 돼. 근데 실제로요. 여기에 있는 이 프랙처, 보로노이 프랙처랑 여기 있는 싱킹이랑 호환이 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로노이 프랙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된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라프 안에 들어가 있는 개선된 어떤 방식인데 싱킹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죽어있는 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익스프레소 내에서. 싱킹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됐는데 스냅포드 같은 경우는 죽었어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10 버전 이하부터 지금 21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까지도 개선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1 버전부터는 이제 싱킹하고 좀 호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값들이 이런 데 생기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긴 했던데 어쨌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릭을 써줘야 돼요. 트릭을 써줘야 됩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X파티클이라든지 파티클 2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사용한다라는 어떤 원칙 하에 작업을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뭘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은 분명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스탠다드 버전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자 그럼 요걸 깨트려야 돼. 일단 깨트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깨트리는 힘도 트릭을 써서 이렇게 깨트리는 것처럼 요 타이밍이 깨지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주냐, 여기 보시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링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래그먼트, 즉 조각을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조각을 내겠다. 조각을 낸 오브젝트는 우리가 별도로 또 빼주는 거예요.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 과정에서요. 원래 있던 형태랑 깨질 때 형태랑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노드가 복잡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얘는 프래그먼트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블루로 갈게요. 그래서 또 그룹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를 넣어줍니다. 본 파티클, 프래그먼트로 태어나는 파티클은 오브젝트 프래그먼트 파티클로 재탄생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프래그먼트를 줬다. 근데 이제 프래그먼트 돼야 되겠죠 얘가. 되나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프래그먼트 옵션에 보시면요 어트리뷰트 매니저에 보시면 스레졸드가 1로 돼 있어요. 스레졸드라는 이 어떤 기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포토샵을 하시면은 스레졸드라고 하는 어떤 레이어 스타일을 꾸미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스레졸드가 1이다 이러면은 원래의 형태를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이걸 제로로 두게 되면은 이 값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파티클들이 확 퍼졌죠. 싱글 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싱글 페이스로 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싱글 페이스로는 가진 않을 거고요. 카운터로 갈 거고 카운트는 얘가 깨지는 그 개수만큼 가는 건데요. 이걸 5만 개를 한다고 해서 5만 개가 되지는 않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카운트를 30개 정도로 둘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깨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팡 깨진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로테이션 시키지 말고요.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죠? 이게 더 낫죠. 깨지는데 타이밍이 달라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이미 프래그먼트에는요 스피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로로 만들고
라이프 스팬은 300으로 만들 거예요. thickness 같은 경우는 두께잖아요, 지금. 일단 스피드를 제가 100 줘놓은 상태에서 옵션들 조절을 좀 해볼게요. 두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thickness를 2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께가 생긴다, 그죠? hollow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뽀개버리는 거고요. none하고 비슷해요. 근데 solid 같은 경우는 원래 걸 남겨두고 껍데기만 벗겨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hollow로 둔 상태에서 그러면 스피드 값을 제로로 주고 우리가 다른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힘이죠. 이 힘에 의해서 얘가 탕 깨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개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트릭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장난질을 해야 돼 또. 어디다가? 지금 타고 들어와서 P 그룹에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로 얘가 재탄생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P 패스에는 얘가 들어가 준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좀 장난쳐야 돼요. 뭘로 날려버릴까요? 보통 이런 거 날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force, 다이나믹 요소들이죠. 그래서 윈드로 날려버릴게요. 윈드를 주고요. 실제로 이 윈드 값에는요, 제가 오브젝트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오브젝트 히트 파일 이거 넣어볼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링크가 돼버리죠. 플래너가 아니라 스피어리칼로 두고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스피어리칼 형태로 되죠. 아이콘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렇게 딱 맞춰가 줄여볼게요. 스트렝스 100이에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그죠? 자, 여기서 윈드의 타이밍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깨지는 타이밍이 슝탕 부딪힐 때죠. 15프레임부터 타이밍이 돼야 돼요. 타이밍을 컨트롤해야 된다. 자, 우리 풀셋에 보시면 타임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and 타임, 애니메이션과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컨트롤을 꺼냅니다. 타임 컨트롤은 이때 시작하고 이때 멈춰라기 때문에요. 온 오프의 개념입니다. 어떤 키프레임처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1.1, 1.2, 1.3, 1.4 이렇게 되다가 증가해라. 이게 아니라요. 1, 2 이런 식으로 온, 오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풋 포트로 갖다 대면은 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on. 자, 이거를 몇 프레임이었어요? 15에서 그죠? 15에서 제가 한 30프레임까지 바람이 불어라 라고 준 거예요. 땡 그죠? 여기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부딪힌 타이밍에 가죠.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14 슝당 그죠? 13 슝당 지금 보시면은 딱 부딪히는 타이밍이 그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슝탕. 자, 근데 여기 조금 더 윈드 값이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가 꼬여 보이는 거는 여기 포트 쇼네임에서 이거를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스트렝스 값을 제가 300 정도 주시고요. 터뷸런스 값을 20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탕. 조금 더 세야 되겠죠? 탕. 한 600 정도로 하고요. 400 정도 주시고 타임 컨트롤을 조금만 더 당길게요. 이렇게 탕. 그리고 30프레임까지는 불 거이기 때문에 그죠? 15H에서 탕. 탕. 탕 이렇게 가는 거죠. 탕. 그리고 여기서 스트럭처 사이즈 값을 좀 줄일게요.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날리는 형태를 주고 싶은 거예요. 10 정도까지 낮춰볼까요? 그죠? 약간. 자, 그리고 부딪혔을 때 그냥 저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효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다이내믹을 좀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내믹에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다이내믹도 다이내믹이긴 한데 그라비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라비티 일단 중력값에 의해서 좀 떨어져야 되는 느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지금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이내믹에서 또 디플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렉터 값은 이 월이 들어가겠죠. 박스 형태로 주셔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브젝트나 지오메트리 형태로 주시면 되고요. 프론트, 바운스는 백, 베리에이션, 백, 그다음에 프릭션, 백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스핀도 뭐 100 정도 줘볼게요. 자, 그리고 링크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널이 하나 필요해요. 널이나 오브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라비티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그라비티에 보시면 오브젝트 넣는 데가 있죠. 여기다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링크 걸어주시고요. 자, 그라비티 같은 경우도 바로 100이 딱 돼버리면 그냥 슝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임 컨트롤 하나 카피해서 그대로 꽂아주겠습니다. 얘는 그라비티는 12부터라기보다는 한 10, 20부터 50까지 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쫙 가다가 그죠? 탕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그라비티를 조금 더 줘볼까요? 그래도 한 200까지는 줘야 될 것 같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요. 탕. 아, 지금 그라비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죠. 요거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로테이션 줘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다시. 탕.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탕. 조금 더 강력해도 될 것 같아요. 윈드 값이 뭐 1000 정도까지 가볼까? 얘는 600 정도 줘보고 지금 씬 자체에 좀 더 저는 이렇게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 그죠? 탕. 이렇게. 탕. 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주게 되면은 깨지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좀 파편 같은 거를 더 심어보고 싶어요. 더 파편 같은 게 좀 팡 터지는 느낌을 더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다가 오브젝트에 add 되는 파티클이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같은 색상 계열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은 우리가 메타웨이브라는 거 있죠. 메로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로웨이브 제너레이터 보시면 메로웨이브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오브젝트를 완전히 파티클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오브젝트를 파티클처럼 구성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P본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주변에 서페이스 부분에 볼륨이 아니에요. 서페이스 부분에 파티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P 메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메로웨이브에다가는 뭘 넣을까요? 이거겠죠. 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burst 타입은 뭐 카운트로 가볼까요? 그냥 카운트로 가도 되고 샷으로 가도 되는데 라이프타임은 300프레임 주시고 스피드는 제가 일단 제로로 줄게요.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 이렇게 뭐가 생겨나죠. 자, 근데 이렇게 생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팡 생겨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타임 컨트롤 하나 카피를 때려주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on 시켜주시고 이 친구는 0에서 1 한 프레임만 주시고 샷을 갈게요. 샷으로 제가 20개 정도만 줘볼게요.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땅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프레임 수는 없지만 여기서 프레임 내에서 수는 없지만 요거를 제가 마이너스 1 0으로 맞춰볼게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되죠. 자, 파편을 만들었어요. 파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태를 줘야 되겠죠. ppass도 주는 겁니다. ppass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시고 shape은 약간 찌그러진 큐브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될까요? 그리고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퍼스펙티브에서 좀 맞춰볼게요. 이거를 카메라 별 하나 돌려놓죠. 뭐, 미리.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텍션을 걸어놓을게요. 움직이지 않게끔 일단.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폴리곤 리더션 한번 줘볼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선택하고요. 서페이스 뭐 다 선택하고 클릭 트라이앵글레이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폴리곤 리더션을 줘볼게요. 이런 느낌이겠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urrent state object로 뽑아내시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current state object로 해서 큐브 이거를 오브젝트 add particle shape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랑 shape size 불러오고 shape에다가 얘 집어넣고 넣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hide size 100 100인데 베리에이션도 100으로 줄게요. 그러고 시뮬레이션에서 지오메트리 꺼내주시고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 그룹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얘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파편이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wind, gravity, deflector 있죠. 요거죠. 요거예요. 그죠? 요거 카피해서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만 바꿔주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똑같은 다이내믹이 적용되겠죠. 그죠? 파편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하나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파티클이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이것도 지금 메타웨이브가 마이너스 1에서 0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13에서 14로 할게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당 이렇게. 이것도 14에서 15로 합시다. 당 이렇게. 약간 어색하긴 한데 16에서 17로 가볼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당 15에서 16로 갈게요. 그냥 15, 17 16으로 갈게요. 지금 보시면 갈 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죠? 직선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뻗어나가죠 지금. 어디 갔죠? 저 갑자기 헷갈렸다. 여기죠. 여기다가 제가 스핀을 하나 넣어볼게요. 스핀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켜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핀 같은 경우도 윈드 준 것만큼 줘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카피해서 스핀에다가도 이렇게 온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땅 치는 순간이 15 정도로 치고 20까지만 돌게요.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서 또 디플렉트 되면서 또 스핀이 들어가잖아요. 디플렉트에 또 스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스핀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 값을 두시고 이걸 그대로 하나 카피를 떠서 여기다가 또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때리는 순간 약간 비틀어지죠. 그죠? 조금 이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주시려면은 여기 스핀 값에서 타임 컨트롤을 좀 낮춰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핀을 이렇게 그죠? 그럼 좀 더 빵 뭉개지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다시 튕겨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들끼리 안 부딪히죠 지금 보시면 그죠? 겹쳐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셀프 콜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파티클이래 싱킹 파티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태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빨라요. 일단 이런 경우에 프래그먼트 같은 이런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잡아가지고 깨뜨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하나하나는 파티클이긴 하지만 오브젝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단 트리거는 이미디언틀리가 아니라 언콜리전이에요. 뭔가 부딪혔을 때 깨져라. 부딪히는 친구가 이거죠. 오브젝트 히트. 그 다음에 콜리전에서 이너리 태그가 있어요. 이너리 태그. 이너리 태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apply tag to children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individual elements 같은 경우는 all로 놓고요. shape은 automatic으로 놔볼게요. 바운스 값을 조금 줄이시고 friction 값을 올릴게요. apply tag to children 같은 경우는 태그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하위 개념의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같은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놓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 지금 뭔가 빨리 깨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깨지는 타이밍을요. 우리가 윈드로 줬을 거예요. 그죠? 윈드에서 이거를 윈드에서가 아니라 타임 컨트롤이죠. 14 정도로 늦춰볼게요. 지금 여기서 타이밍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좀 그죠? 뭔가 움찔하면서 깨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기 트리거 벨로시티 스레졸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높여볼게요. 그럼 조금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조금 스무스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것도 100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서로 이렇게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값을 예를 들면은 여기 다이내믹에서 매스에서 덴시티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100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얘는 덜 튕겨나가죠. 이렇게. 사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동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깨져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파편이 이렇게 튀겠죠.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볼까요? 빵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시뮬레이션 태그를 하나 줄게요. 그 다음에 콜리전은 올려주시고 언콜리전으로 두겠습니다. 위에도 조금 수치를 높일게요. 트리거 벨로시티 스레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 있죠.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 되게 실보다도 얇은데 총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슝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깨어지는 그 현상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의적으로, 왜냐면은 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멍만 하나 생길 거거든. 근데 막 금이 가고 좀 깨지는 현상들을 좀 더 파괴력 있게 꾸며줄 때 요 값들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굉장히 느린 물체이기 때문에 값을 올리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둔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force 값 같은 거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죠? 약간 좀 움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force 값 좀만 더 줘볼게요. sorry. 이거죠. 지금 엉뚱한 데다가 계속 값을 주고 있었네요. 그죠? play. 그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멈추죠. 약간 힘이 그러니까 좀 덜 작용시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팍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한 이쯤부터요. 키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줄게요. 밖에 지금 여기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운동회 같은 거 하느라 엄청 시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어떻게 돼요? 그냥 팡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지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윈드 값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좀만 더 불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조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1씩만 줘볼게요. 플레이 방. 그죠? 조금 더 낫죠 이게. 꽝 이렇게. 이것도 꽝.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월 같은 경우도 이걸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collide body. 그래서 automatic으로 두시고 immediately 오케이 play. 꽝. 그죠? 그럼 좀 튕겨 나가죠 이렇게. 윈드 값을 높여볼까요? 조금 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파티클 요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뭐 굉장히 많죠. 많지만 사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룹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요 파편들 따라서, 요 파티클들 따라서 작은 파편들이 좀 퍼지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클을 따라서 파티클이 이동하는 걸 만들 거예요. 어떤 파티클을 이동하게 만들 거냐면은 자, 여기서 스톰이라는 거 가지고 만들 거예요. 스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파티클이 나가죠. 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널 같은 걸로 포지션이나 얼라이먼트를 또 맞추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룹에다가 맞출 거죠. 그래서 p패스를 하나 만들고요. 새로. 집어넣고 뭐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티클 그룹과 파티클끼리는 연동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누군가가 받아서 그 데이터를 한번 리프레시 한 다음에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네가 없는 기능을 내가 대신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줄게라는 그런 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티클과 파티클끼리 묶을 때는 get data라는 게 있어요. 딱 get data 꺼내는 거 어때요? 파티클이라고 딱 돼 있죠. 그럼 파티클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내보낼 때는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기는 없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클의 어떤 위치값이라든지 형태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변환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티클을 주는 거죠. get data한테 받아. 나 뭐 어떻게 할까? 얘 포지션하고 연결시켜야 돼. 아, 근데 회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그러고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룹을 add 여기다가 링크 걸어주시고 obj flag tail이라고 합시다. 화이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그룹을 꺼내서 이 친구를 줄게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verse 주시면은 어떻게 될까 볼까요? 슝.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근데 너무 많아 지금 개수가.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스톰의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카운트는 많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버벅거리죠. 10개만 할 거고요. 라이프타임은 100개인데 100개가 아니고 300개죠. 300개인데 조금 베리에이션 칠 거고요. 스피드 값은 조금만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XY 사이즈라는 게 있죠. 이게 이 사이즈거든요. 요거 사이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50에 50 정도로 줄이고 스핀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돼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금 뭔가 요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흩어져 있죠. 자, 이거는 거의 요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하이어키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하이어키 시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중복돼가지고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빵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밖으로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스톰에서 카운트 말고 샷으로 5개씩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파티클이 만들어지죠. 그죠? 쭉 하고 퍼지죠. 근데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 컨트롤을 가지고 여기다가 온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타이밍이 요쯤이잖아요. 13프레임 정도부터 해서 25프레임 정도까지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지. 25프레임, 55프레임까지 갑시다. 12프레임부터 개수는 한 개씩만 할게요. 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 프래그 테일로 줬죠. p패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오브젝트 프래그 테일로 그룹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룹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탭을요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게 낫겠죠? 그래서 이 친구 여기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디플렉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디플렉터, 쉐입, 윈드, 그라비티, 스핀 뭐 있잖아요. 요거 몇 가지 싹 해서 컨트롤, 카피. 그래서 쉐입, 사이즈, 월드, 윈드, 그라비티, 스핀. 쉐입은 그냥 원래 쉐입을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한번. 아니면은 뭐 예제로 이런 폴리곤 같은 거를 하나 제가 트라이앵글레이트 해서요. 이렇게 해서 에디터를 한 다음에 테일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짓고 하이드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한 다음에 어떻게 테일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다. 하이라키 테일 오브젝트 그룹 넣어주시고 플레이 다시 하나 둘 셋 띵. 어떻게 되나요? 퍼져나가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겨요. 쭉 당겨서 볼게요. 테일러 오브젝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테일러 오브젝트 바꿔줘야 되죠 지금. 어쩐지 이게 엄청 조각이 많이 나더라. 그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랑 실제로 이 굵은 애들이 깨질 때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이미 다이나믹을 줘버렸기 때문에요. 다이나믹에 의해서 콜리전 되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이 싱킹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임의로 그냥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똑같이 on collision all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밑으로 바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 가는 방향하고 얘들이 떨어지는 방향하고 다른 거예요. 콜리전을 줬기 때문에 이미.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직선 코스로 뭔가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에 제가 20이 아니라 55까지 줘볼게요. gravity도 주고 윈드, deflector,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플레이. 꽝. 그러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싱킹하고 TP, 그러니까 싱킹하고 이 모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응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실제 예제에서는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겁니다. 일단 세이브를 하시고요. 뭐 잠깐 리플레이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끄고 이 파일을 불러볼게요. 우리가 작업하는 파일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꺼놨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겠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1시간이 좀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적용시키는 애니메이션은 3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방대한 양이 됐죠. 앞에 파티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전으로 여기서 다른 secondary
메소드라고 할게요. secondary 어떤 메소드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